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일본 대학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먼저 그 일본 대학들이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깐깐히 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과 네. 그다음에 코로나 전에 네. 면접 상황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면접할 때의 옷차림, 네.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네. 일본은 면접할 때 복장을 상당히 좀 보는 편이에요. 복장을 통해서도 그 학생의 어떤 뭐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우선 복장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때깔이 우선 좋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자세에 있어서 우선은 한국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죠. 네. 대학에 가서 사복을 입고 면접을 본다고 네.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네. 면접 볼 때도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뭔가 갖춰져 있구나, 깔끔하구나 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선은 남들보다는 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라도 점수를 0.1점이라도 더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네. 임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사실 은근히 그런 부분에서 좀 면접을 볼 때 뭐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그런 게 은근히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죠. 아무렴 입술에 피어싱하고 그렇죠. 귀에 피어싱을 한 10개 정도 하고 갔을 경우 하고, 그리고 머리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무 형형색색으로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 하고는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꼰대 같은 마인드구나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학생이기에 네. 그 부분을 본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뭐 복장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남들보다 그래도 깔끔한 이미지를 줘서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도를 갖게 하는 게 면접을 볼 때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옷차림은 좀 상대방이 봤을 때 깔끔한 옷차림이면 괜찮겠다라는 깔끔하다라기보다는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네. 교복을 교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급하면 위에 양복 입고 네, 그렇죠. 바지는 파자마 입고 네.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처럼 이 상반신만 나오는 이 상태에서는 윗부분은 역시 깔끔한 교복을 입고, 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도 약간 단정하게 깎은 상태에서 그렇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긴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뒤로 묶어서 단정하게 묶은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 두발은 일단 길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커트가 조금 짧은 상태.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네. 면접을 보는데 눈을 한쪽을 가리고 눈을 이렇게 반은 가리고, 뭐 연예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괜찮지만 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두 눈이 다 나오고 단정한 상태로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머리 길이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길면 이렇게 뭐 묶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까? 남학생 글쎄요. 여학생. 여학생은 당연히 묶어주는 게 제일 단정하고 제일 좋고요.
그럼 여학생들 화장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화장에 대한 부분은 네.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네.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 제일 좋으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칠한다거나 립스틱을 그런 부분만 자제한다면 아. 그냥 기초적인 화장 정도로 해서 네. 면접을 보는 게 학생스럽고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장은 그러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 거네요. 네. 그리고 고3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재수생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네.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데 도중에 일본 대학으로 네. 지원하는 분도 계시기 네.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정장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여학생은 정장. 남학생도 물론 남학생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면접에 임하는 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뭐 저렇게 깐깐하고 꼰대 스타일로 네. 꼰대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나라보다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 문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복장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 색깔 같은 경우도 남학생이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과하지 않게 네. 검은 머리 색깔에 아니면은 약간의 갈색은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네. 튀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남학생 같은 경우도 양복 색깔도 네. 당연히 그렇죠. 그 네이비색이라고 하나요? 네이비색. 네이비색. 약간 네. 진한 색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뭐 밝은 색 계통보다는 약간 어두운 이런 정도. 약간 어두운 색이 맞습니다. 어두운 색 맞나요? 네. 네. 옛날에 저희 학생 중에 네. 제가 이건 비대면 면접이 아니라 네. 그 학생이 일본으로 면접을 갈 때 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네. 그 학생이 일본어는 배웠는데 그렇게 뭐 점수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는 못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네. 일본을 또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네. 제가 일본 면접에 따라갔던 적이 네. 있었는데 제가 누누이 주의를 줬건만 공항에서 네. 만난 모습은 은갈치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은갈치.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은 갈치의 그 은색나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당일날 일본에 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가는데 네. 딱 한 명 은갈치가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 대학 떨어졌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자제하고 네. 피해 주시고 그렇죠. 일본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색깔을 좀 맞춰서 입고 면접에 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합격 가능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이제 면접을 할 때, 그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세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좀 더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롭게 네.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고 약간 복장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네, 부분이 네, 네, 네. 물론 경직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는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정장을 입게 되면 네. 정면을 보고요. 네, 정면을 보고 물론 화면이긴 해도 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에서 네. 두 손을 갖다가 무릎에다 놓고 무릎에다가 무릎에다 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네.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화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선 처리는 어렵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고 네. 실제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얼굴에서 인중을 상대방 인중을 보고 인중을 보고 시선을 최대한 분산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면접관들은 2분 정도가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한 분 1대1 면접이 아니라 보통은 2사람 정도 들어가고 면접관이 2분이시고 그래서 2분이서 한 명씩 이렇게 질문을 주고 한 명이 끝나면 또 2분이 그 옆에 있는 학생들 하고 같이 면접을 봅니다. 근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평상시는 이렇게 두 손을 무릎에 얹은다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 뭔가 질문 받았을 때 설명을 하게 되면 뭔가의 제스처를 또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제를 해야 된다. 제스처는. 시선 처리가 네. 많이 중요해요. 네.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최대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 눈을 안 보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렇죠. 허공을 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나쁜 자세고 상대방의 두렵죠. 실은 두렵거든요. 면접을 볼 때 솔직히 그렇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얼굴을 보면 본인이 네, 이야기하려던 왠지, 것도 뭔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대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죠. 여기는 어디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네. 때문에 물론 그거 두려운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이해하기 전에 그런 면접에 대해서 훈련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평상시 이제 모의 면접.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제 대면 실제 일본에 가서 면접을 볼 때는 이제 들어오는 똑똑할 때부터의 자세, 눈 닫는 자세에서부터 끝나고 돌아가는 자세. 네. 모든 것을 다 실제 면접할 때 입는 옷 다 입고 오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줘요. 그렇죠. 평상시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몸에 면접장에 배이거든요. 가서도 자기가 평상시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양복이라든가 이런 경직된 자세로 네. 이걸 해보질 않았던 학생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자세를 보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카메라 면접을 저희는 똑같이 합니다. 본인이 어떤 자세로 면접을 보는지 네. 그걸 저희가 찍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면접관 선생님으로 해서 선생님 2분이 앉아서 학생한테 실질적인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파생 질문도 하고 네. 하면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모의 면접이지만 굉장히 두려워더래요. 그렇죠. 왜? 이게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경직되게 만들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저희처럼 이렇게 2명이 앉아 있고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 의자 하나에 딸랑 네. 하나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면접을 하고 정장까지 딱 입혀놓은 상태에서 눈이 어디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손이 꼼지락거리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치마에서 다리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어떤지 꼭 그런 부분에 일일이 세세하게 저희가 다 보고 그걸 조정을 해요. 실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뭐 했을 때 자유롭게 면접을 했다. 뭐 그렇게 해도 실력이 좋으면 합격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남들보다 1%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면접에 관한 부분은 똑같은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학생들에게 긴장감도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네. 그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면접관이 면접에서 질문을 딱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을 했을 때에 학생의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면접 질문에 관해서도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네, 또 네. 지루해서 또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또 다음으로 네, 좀 다음 넘기고요. 기회에도 우선은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네.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 당신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하이, 그게 대답이에요. 우선 네, 당신의 질문 접수했습니다. 네. 하이. 우리나라 면접에서는 뭐 그냥 네. 그냥 네도 아니죠. 네, 그냥 네, 바로 네,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얘기 바로 끝내는 네. 게 이게 말을 뱉는 게 그렇죠. 이제 보통 예, 그냥 바로 답변을 그렇죠. 하는 상태인데 자기가 알아들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참 네. 좀 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건 10개건 20개건 무조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하이 라는 말을 하고 본인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그럴 수 있죠.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이 귀에 안 들립니다. 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미마셍 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멘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중한 표현이겠네요. 이제 자기가 그렇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걸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면 그게 더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안 들리면 네. 안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면접 자세입니다. 대충 반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네.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세세히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두 분이 앉아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 분이 질문했으면 그분을 향해서 그리고 이쪽 분이 질문했으면 이쪽 분을 향해서 그분의 인중을 보고 대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자기가 이제 질문을 받았으면 알아들었다라고 하이라고 답변을 하고 무조건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죠. 스미마셍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네 진짜.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이 면접에 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하이가 우선 대답이에요. 면접을 했을 경우는 뭐 몇 번이라도 질문을 하면 하이.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얼떨결에 그냥 하이 해버렸어요. 하이 한 다음에 안 들렸으면 하이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저또 스미마셍 긴조시대 요크 기코에나까탄데스 이렇게 하면은 좀 긴장해서 잘 안 들렸습니다.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쪽에서도 긴조 나사라즈니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히 해주세요라는 대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떨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질문 받았는데 당황스러워서 하이 하고 못 알아들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긴장을 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관이 들었을 때는 네. 귀여운 거죠. 어. 아, 그럴 수 있어. 하하하 하고 웃고, 네. 다이저브 이렇게 따독여 줍니다. 아. 거기에서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뭐죠? 약간의 상대방한테 인상을 많이 주는 게 네. 아주 좋은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아. 알아들었으면 그냥 알아듣는 걸로 이렇게 음. 하겠지만, 못 알아들었으면 본인이 진짜 긴장을 하면 연습할 땐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음. 일본어 점수도 출중하고, 다른 점수도 출중한데, 실제 면접을 가서 떠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성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실력도 괜찮고 그런데 면접에 가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본인 실력을 충분히 못 낼 것 같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밝히는 것도 상대방이 봤을 땐 굉장히 귀여운 쪽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문과 애들보다는 이과 애들이 말조리가 없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시험 성적은 출중한데 막상 면접관이 앞에 있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을 네. 연습 안 하고 이재유 점수만으로 네. 밀어붙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안 되죠. 네. 실은 일본에 가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면접을 실전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 질문 10개에 한 질문당 파생 질문이 한 질문당 한 10개 정도는 가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의 질문을 해요. 네. 실제 면접에서는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25분까지 네. 합니다. 한 사람당. 하기 때문에 보통 10분을 안 넘기면 좀 멀어져 가는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그렇죠.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깝다. 너 점수는 좀 아까운데 조금만 더 해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어필하면 우리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면접에 대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합격률은 그만큼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0분 네. 정도 갔다. 이 면접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알짜배기 포인트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대학의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시선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영어로 일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학교마다 이제 몇 개 학교가 네. 영어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라 칭하는 네. 대학들도 영어로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전혀 없이요. 그렇죠. 영어 점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우선 대표적으로 와세다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오 대학도 그렇고, 대학. 몇 개 대학이, 네. 영어로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막상 들어가서 일본어가 부족한데 그 학생들은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요? 수업 자체가 네. 영어로 하는 수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다가 영어 수업이 좀 많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일본의 영어로 대학을 간다. 그랬을 경우에 우선은 일본어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일본어 점수가 부족하니까 네. 영어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목적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서 일본에서 취업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영어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고리타분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영어보단 상하 조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요. 그런 거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직장 문화에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잘해서 들어가서 일본어는 뭐 일본에서 살다 보면 웬만큼 듣죠. 일본어 웬만큼 듣고 뭐 말도 하겠죠. 근데 전문적인 실제 업무로 들어갔을 때 실제 업무에서 쓰는 게 일본어인데 그 직장 내에서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러네요. 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은.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갈 수 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갔으면 영어로 사회가 이루어진 곳에서 영어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차라리 영국이나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뭐 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일본으로 뽑는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본인이죠. 일본인.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중에 네. 저기 유럽이나 미국 이쪽의 학생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럼 영어로만 뽑는다 그러면 사실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저쪽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모국어라서 또 그걸로는 못 가요. 아, 그렇구나. 그걸로는 못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 학생이 일본에 있는 한국어학과 못 들어가듯이 그렇구나. 네.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교에 따라서 방침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명 유럽 쪽 영어권 학생들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유학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민족이 그래도 일본으로 유학 가는 민족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좀 단연. 그렇죠. 네. 발음상으로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발음도 좀 듣기가 힘들어요. 저도 일본에서 그 학생들 이제 일본에 갔다 온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일본어가 확실히 안 돼 있으니까 영어가 편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영어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무슨 말 이렇게 하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그쪽에서 영어로 하긴 하는데 또 한국 사람이 그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본이 할 수 있는 발음 구조가 한계에 있다 보니까 언어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뭐 미국인처럼 그렇죠. 완벽하게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죠. 조금 너무 국뽕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흉내 잘 내는 민족, 영어 흉내 잘 내는 민족으로는 약간 한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응 발음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성이 있다 보니까 그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것도 솔직히 좀 공중에 사성으로 움직이는 영어라서 그것도 상당히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나마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영어로 수업하는 곳에 많이 끼워 넣는다. 그거는 한국인을 위한 수업입니까? 일본인을 위한 수업입니까? 당연히 일본인을 위한 수업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 잘하죠. 네. 당연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자, 한국인들이 영어 잘해서 일본에 갔어요. 일본어는 약간 불완전한 상태고 둘이 졸업했을 때 누가 더 일본에서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끼리 거기에 모아놓은 거네, 일본 학생들하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그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월등히 영어로밖에
회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점수를 안 봐요. 일본어 점수 안 보고 영어 점수로도 합격시켜주겠다. 그럼 한국인들이 가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네요. 회화 대상이죠. 일본 애들은 얘 일본어 잘 못해. 영어로 해야겠네. 그냥 무료 수업 해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어가 완벽치 않은 상태에서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일본 조직사회에서 살아남는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일본에서 졸업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굳이 간다고 하면 일본어도 웬만큼 완벽을 갖춘 상태에서 이재유 시험 갖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2개 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가는 게 낫지. 영어로 간다고 해서 영어로만 갈 수 있다? 영어 공부하자? 하면은 솔직히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문법 체계와 네.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돼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살아남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본래 그 일본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자기 전공을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만 받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 들어가서는 말짱 쓸모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뭐 존칭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 있으면 일본은 보통 친구들이 쓰는 말이 있고 존칭이 있고 극존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극존칭까지도 쓸 수 있어야지 회사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사장한테 내지는 상대방 거래처 사람한테 이 무례하게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신뢰거든요. 네. 외국인이니까 봐줄 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일본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선은 제일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일본에서 일본 대학을 가고 일본에서 회사에서 취직도 하고 싶고 그랬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초를 다지고 네.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영어로 입학 가능한 대학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좀 일본어를 하면 좀 더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네. 가려 쓸 수 있는 언어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쓰다 보면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 쓰는 용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용어를 그 생생한 용어를 대학에 가서 그냥 그 젊은 애들이 쓰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친구들이 일본인 친구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좋고 나쁨을 분간을 그렇죠.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 용어를 네. 쓴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끔찍해요. 실은. 그건 끔찍한 이야기죠. 일본 사회에서는 솔직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에 무시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약간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은 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나이가 많건 네. 적건 우선은 존댓말을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친해진 경우에 말을 트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용인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일명 사가지 없는 말투로 대하면 네.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봐줄 수는 있겠으나 가면 갈수록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원장님,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 대학 면접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자세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일본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이제 일본어를 배워서 가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떤 내용으로? 면접 내용이요. 지금 면접 시즌이니까 네. 면접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 나오고 아, 면접 질문. 면접이 대학에 관한 부분은 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지금은 면접 시즌이니까 네. 면접의 질문이 어떠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